자, 254페이지예요. 용익물권입니다. 보통 용익물권은 소유권을 제한하는 물권으로서 사용 수익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법상으로 소유권에서 삐져 나와서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으로서 세 가지를 민법에다 만들었죠. 그게 바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 세 개죠. 이걸 우리는 용익물권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먼저 255페이지에 지상권. 기본적으로 지상권이라는 개념은 279조 조문에서 지상권의 내용을 정해놨죠. 만약에 지상권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물으면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는 타인의 토지죠. 그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다. 그래서 기본적으로요,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입니다. 그러면 타인의 토지를 왜 사용하냐 하면 그 토지 위에다가 지상에 건물이나 공작물, 그 다음에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토지를 사용하는 거죠. 그죠? 토지를 사용한 이유는 타인의 토지 위에다가 건물 지어서 건물을 소유하려고, 아니면 그 토지 위에 나무를 심어서 나무를 소유하려고, 그래서 그 토지를 사용하는 그러한 물건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발생하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그 토지를 사용하는 물건이다. 그래서 용익물권의 성질을 갖는 거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상권의 객체, 이게 되겠죠. 지상권의 객체는 타인의 토지다 이렇게 해석해서 타물권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성질 보시면 타인의 물건에 대한 권리다 해서 타물권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제한물권은 전부 다 타물권입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은 전부 타인의 물건에 대한 지배권으로서의 물건이죠. 그래서 타물권입니다. 전부 다. 그 다음에 지상권은 타인의 그 토지 위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한 권리죠. 다만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지만 그 객체는 타인의 토지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양갈로서 한번 타인의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성립하는 권리다 이렇게 정리해 두는 것이죠. 그리고 지료는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지만 지료에 관해서는 약정을 해야만 지료 지급 의무가 생기고, 약정을 하지 않으면 무상 지상권이 성립하게 되겠죠. 그렇죠? 이 지상권의 성격에는 지료 지급의 약정을 하면 지료 지급할 의무가 생겨서 이걸 우리는 유상 지상권이라 그럽니다. 만약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지료 지급에 약정이 없다면 공짜다. 너 토지를 사용하는 게 공짜다 이 말이죠. 따라서 지료는 지상권 성립의 요소가 아니다 이렇게 하겠죠. 지상권 성립하는데 지료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 부분을 꼭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지료에 관한 거요. 그 다음에 토지 임차권과 차이점은, 토지 임차권은 채권이죠. 이것은 채권입니다. 그런데 지상권은 물권이죠, 물권. 그런 면에서 전혀 다른 성격이죠. 그래서 개별적
내용만 좀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개별 규정에 따라서 보시면 되겠죠. 그것은 258페이지에 가면 표로서 이렇게 다시 정리해 놨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거기에 표 중에요. 하나 잘못된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잡겠습니다. 그 임차권 부분에 보시면 최장기간 제한해놨죠. 임차권이에요. 존속기간에 최장기간의 제한 20년 651조 있는데 이걸 삭제해 버리십시다. 최장기간 제한이 없다 이렇게 바꾸세요. 토지 임차권의 최장기 제한은 없다. 이것은 거기에 651조 조문 자체가 헌법재판소로 부터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51조 자체가 삭제되어 버렸죠. 그래서 최장기한의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20년 제한이 없습니다. 20년 제한이 없습니다. 지워버렸으면 좋겠다. 임차권요. 임차권의 존속기간에 대해서는 최장기의 제한이 없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만 좀 바꿔주세요. 자, 그러면 이러한 지상권은 취득은 어떻게 취득하냐? 지상권 취득은 우리 법적으로는요, 두 가지 취득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지상권 설정 계약을 통해서 취득할 수 있고요. 즉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을 취득할 사람 사이에 법률 행위를 하는 거죠. 보통 지상권 설정 계약이죠. 이 설정 계약을 통해서 할 때는 반드시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해야 그래야 지상권이 성립하죠. 지상권 성립하여 취득합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186조 등기하여야 부동산 물권이 성립한다. 이런 내용의 적용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행위에 의하지 않고 지상권이 성립하는 것으로서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의 취득이죠. 지상권의 발생이다 이 말이죠. 이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 법정 지상권 취득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187조의 적용이죠. 등기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지상권을 취득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법정 지상권 이렇게 정하죠. 물론 법정 지상권의 취득은 기본적으로 법 규정에 따라서 발생하는 것. 민법에 규정이 있고 특별법에 규정이 있다 이거죠. 그 중에서 주로 우리 시험에서는 민법에 있는 법정 지상권을 주로 많이 다룹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관습법에서 인정되는 지상권도 있을 수 있죠. 이걸 우리는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 혹은 관습에 의한 법정 지상권 이렇게 법원이 이름 붙입니다. 그래서 이 법정 지상권의 법에는 두 가지 형태 있다. 명문 규정에 의한 법정 지상권이 있고 또 관습법에 의한 관습 또는 관습법에 의한 법정 지상권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두 가지 있다. 이 규정에는 민법도 있을 것이고 특별법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관습법에 의한 법정 지상권에 관해서는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관습법에 의한 법정 지상권은 판례에 따르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 시험에 자주 대두되는 민법상의 법정 지상권만 살펴보면 민법 305조의 법정 지상권과 366조의 법정 지상권 이것이 이제 민법상에 있는 법정 지상권이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법정 지상권에서 여기는 민법상의 법정 지상권 여기는 305조, 366조 그리고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 이것은 판례에 따라서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봐야겠다 이래 되겠죠. 이건 뒤에 가서 법정 지상권을 따로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상권이 성립하면 지상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용되는데
지상권에는 존속 기간에 관한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존속 기간에 대한 규정. 당사자가 약정을 할 때는 첫 번째, 약정을 할 때는 반드시 지켜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최단기간은 지켜야 합니다. 이 최단기에 관한 규정은 가행 규정이죠. 이걸 위반하면 무효가 됩니다. 그러면 최단, 예컨대 경과한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즉 경과한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해서 혹은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일때는 최소한 3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기타 건물일 때는 15년을 지켜야 합니다. 이거보다 이상이어야 된다. 그 외 공작물에 대해서는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반드시 이 최단기간은 지켜야 한다. 만약에 이것을 위반해서 이거보다 짧은 기간을 정하면 이것으로 간주해버리죠. 당사자 약정으로 존속기간을 정했는데 이 기간보다가 짧은 기간으로 정해버리면 이 기간으로 간주해버립니다. 30년짜리로, 15년짜리로, 5년짜리로 간주해버린다. 이렇게 정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 민법에는 280조의 명문으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기간보다 단축한 약정이 있을 때는 이 기간으로 본다. 간주해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요. 만약에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때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죠. 기간 약정이 없을 때 약정 없다. 이때도 역시 이 기간으로 간주해버립니다. 최단기간을 존속기간으로 정해버린다. 30년짜리로, 15년짜리로, 5년짜리로 이렇게요. 자, 존속기간에는 최단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것은 가행법규다. 이걸 위반하면 이 기간으로 간주해버린다. 이거보다 짧게 했더라도 간주하겠다. 자, 그러면 기간이 존재했을 때 기간이 만료됐으면 세 번째, 약속한 기간에 만료가 됐다. 그러면 갱신 문제겠죠. 따라서 약정에 의한 갱신은 가능합니다. 약정갱신, 이거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때도 역시 최단기간은 보장해야죠. 당사자 약정할 때 최단기간은 보장해야 합니다. 당연히 이 원리에 따라서 적용해야겠죠. 그런데 만약에 약정갱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냐. 자, 기간 만료됐을 때 이때는 다음 같은 절차가 우리 민법에 특별히 규정해놨다는 것이죠. 자, 기간 만료할 당시에 당의 토지 위에 있는 지상물이 존속한다. 지상물이 현재 그 당시에 존재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상권자는 지상권 설정자한테 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 갱신해 줄래요? 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 청구해 봅니다. 누구한테 하겠죠? 토지 소유자인 지상권 설정자한테 하겠죠? 자, 설정자에게 합니다. 근데 지상 설정자가 이에 대해서 거절한다면 이렇게, 자, 거절하면 어떻게 할까? 이게 문제 되겠죠. 거절하면 갱신 청구한 이 지상권자는 거절한 설정자에 대해서 당에 그 토지 위에 있는 지상물을 매수하세요라고 청구할 수 있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허용됩니다. 이때 이 매수 청구권의 권리는요, 형성권이기 때문에 행사하면 매매 계약이 바로 매매 계약이 체결돼 버리죠. 일방적으로 체결돼 버리는 거죠. 따라서 토지 소유자인 지상권 설정자가 그래 내 사줄게 이런 말이 필요 없다는 거죠. 당신 토지 위에 있는 이 건물 당신이 사세요. 토지 소유자한테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바로 체결돼 버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금 지급해야 되는데 이 대금은 그 당시
이 지상물 매수 청구할 때 이 청구할 당시에 가격이죠. 시가. 시가에 해당되는 대금을 요게 매매 대금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시가에 해당되는 시가의 대금으로 매수하라. 이렇게 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시세에 따른 가격을 대금 달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이때 이 매수 청구권은요, 이 규정, 이 요건만 갖추면 이 권리가 반드시 인정되고 이것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하더라도 그것은 지상권자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무효다. 이렇게 법이 정해놨기 때문에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이 절차 규정은요, 가행법규입니다. 그래서 미리 포기하는 약정을 하더라도 그것은 지상권자한테 불리한 약정이라면 무효다. 그래서 이거는 지상권자한테 불리한 내용일 때는 무효다 면에서 편면적으로 강제된다 해서 편면적 강행 규정이다.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민법상의 규정은 편면적 강행 규정으로서 지상권자한테 불리하면 무효다. 이렇게 해요. 자, 이때는 반드시 이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기간이 만료됐고 현존하는데 지상물이 그럴 때는 지상권자가 설정자에 대해서 갱신을 청구할 때 이 청구권은 순수한 청구권이죠. 순수한 청구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거절이 가능해요. 거절을 하게 되면 이때는 토지 소유자는 당해 지상물을 사줄 의무가 생길 수 있어요. 어떨 때? 지상물 매수를 청구했을 때. 누가 청구하죠? 지상권자가 토지 소유자인 설정자한테 매수 청구하면 사야 됩니다. 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죠.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260페이지에 정리해 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상권의 효력은 당연히 지상권자는 당의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고 그 토지를 사용하다 보면 인접한 토지 소유자,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와 분쟁이 생길 수 있을 때는 이게는 상린관계 규정이 여기에 준용되어서 해결합니다. 또 지상권은 당의 토지를 점유하면서 사용하니까 여기에 지상권의 침해가 있다면 지상권자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 청구권을 그리고 또는 지상권에 의한 물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겠죠. 각각. 지상권자에게는 물권 청구권 형태가 두 가지 있을 수 있죠. 점유권에 의한 물권 청구권, 지상권에 의한 물권 청구권을 각각 행사할 수 있다. 병존하니까요. 그 다음에 지상권의 처분은 자유롭습니다. 지상권자는 자유롭게 그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고 지상권의 대상인 토지를 임대할 수 있고 또 지상권의 저당을 설정해서 돈을 빌려 쓸 수 있죠. 이걸 지상권의 처분행위라고 해요. 이 지상권 처분행위는 절대적으로 보장합니다. 그것이 261페이지에 지상권의 처분 282조 조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지상권 처분 행위를 만약에 지상권 설정 계약할 당시에 금지하는 약정을 하더라도 이것은 무효입니다. 지상권자의 처분 행위는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이것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을 하더라도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약정이기 때문에 무효다. 그래서 지상권 처분 행위를 보장해주는 이 법 규정은 강행법규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즉 지상권자한테 불리한 내용으로 처분 금지 약정을 하는 것은 무효다라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62페이지 가면 치료에 관한 이야기 있죠. 치료 지급 의무. 자, 이게 다섯 번째 치료에 관한 내용을 좀 해보죠. 자, 여기에 치료에 관해서는 치료 지급할 의무가 생기는가? 치료 지급 의무가 생기려 그러면 반드시요. 치료 지급에 관한 약정을 해야 합니다. 약정이 있어야 의무가 생깁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 치료 지급 약정은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등기하면 제3자한테도 대항력이 생기죠. 등기하여야 대항력이 생깁니다. 이렇게 치료 약정은 등기함으로써 대항력이 생긴다. 등기하지 않으면 대항력도 생기지 않게 되겠죠. 당연히. 제3자한테 권리 주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치료 약정을 했으나 등기하지 아니한 상태라면
지상권의 대상이 된 토지를 양수받은 신소유자는 지상권자에게 치료 지급을 청구할 수 없어요. 그리고 치료 증감 청구권도 발생하지 않아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죠.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치료 내놔라 할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3자한테는. 그래서 약정을 등기함으로써 대항력과 등등의 보호되는 지위를 갖게 된다. 자, 그러면 치료 지급에 관한 약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치료 연체에 따라가면 어떨 거냐? 연체가 발생했다 이 말입니다. 연체. 자, 여기는 우리 민법에 2년 이상 연체했을 때 이때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 설정자 이 사람은 지상권자에 대하여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어요. 이때 이 소멸 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청구하는 즉시 행사하면 소멸합니다. 지상권이 바로 소멸해 버립니다. 이렇게요. 자, 이 지상권 소멸 청구권의 내용은 반드시 2년 이상의 치료 연체가 있을 때 그때 설정자가 지상권자에 대해서 소멸 청구를 하게 되면 소멸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2년 이상의 연체라는 것은 치료 연체 총액이 이게 2년분 이상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연체 총액수가 2년분 이상에 해당될 때를 의미합니다. 이게 2년 이상의 의미. 그리고 만약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가 양도되었는데 종전의 지상권 설정자인 토지 소유자한테 1년분 연체했고 그 다음에 양수되어서 당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신소유자한테 또 1년분 연체해서 도합, 합치니까 2년분 이상이다라고 할 때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양수인 한 사람에 대해서 2년분 이상일 때 한해서만 이 지상권 2년 이상 연체, 치료 연체액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 이게 치료 연체 2년 이상 연체한 때는 지상권 설정자는 당해 지상권의 소멸을 지상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이 소멸 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즉시 행사하는 순간에 소멸합니다. 지상권이. 다만 여기에 2년분 이상의 연체, 이 말의 의미를 꼭 알아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다만 세 번째, 법정지상권이 인정됐을 때요. 이때는 법정지상권자는 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발생한다라는 것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법정지상권에 성립했을 때는 토지 소유자와 즉 지상권 설정자 지위에 서게 되는 토지 소유자와 법정지상권자는 자기들끼리 치료 지급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때는 법원에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이것으로 봤을 때 우리 민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봤을 때 법정지상권자에게는 치료 지급할 의무가 생겼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해석상. 이렇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자든 민법상의 법정지상권자든 간에 법정지상권자의 경우는 치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 치료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치료액이 정하기 전까지는 치료 연체가 없는 것이죠. 연체가 아니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셔야겠죠. 왜냐하면 치료 금액이 합의에서 정해졌든 아니면 법원에서 정해졌든 간에 치료 금액이 정해져야만 치료 연체란 말이 있을 수 있죠. 따라서 치료 정하기 전까지는 치료 연체는
아직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도 함께 이해해 두시면 되겠죠. 치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치료. 자,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좀 해 두시면 좋겠다. 그게 우리는 262페이지 하단에 치료 체납시, 치료 연체 시에 관한 내용으로서 287조에 관한 내용을 정리했죠. 자, 다만 거기에 288조 조문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기에 네 번째 288조 이 부분은 법 조문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뭐냐면 지상물이나 지상권에 만약에 제3자가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그럼 지상권자가 돈이 필요해서 자기의 소유물인 지상물이나 지상권 위에다가 돈을 빌려 쓰고 저당을 설정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자,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여기에 있는 지상권자가 치료 2년 이상 연체가 있다. 이런 상태에서 말입니다. 자, 지상권자가 당의 지상물, 건물이나 또는 지상권 위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해서 제3자한테 돈을 빌렸었다 이 말이죠. 자, 여기서 만약에 이 지상권자가 치료를 2년 이상 연체를 했다. 그러면 어때요? 여기 토지 소유자인 지상권 설정자는 물론 지상권자에 대해서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죠.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인정되죠. 자, 인정합니다. 이게 인정된다. 지상권 설정자인 토지 소유자는 여기에 있는 지상권자한테 지상권 소멸을 청구한다. 그죠? 자, 이때 우리 지상권 소멸 청구는 즉시 지상권을 소멸한다 그랬죠. 이게 효과였죠. 원칙적으로. 그죠? 그런데 여기에 제3자가 이렇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는 즉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요거 지상권 즉시 소멸하는 게 아니라 이 소멸 청구했다는 사실을 요게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해야 됩니다. 상당 기간이 경과해야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지상권 소멸 청구 효과에 의해서 지상권이 소멸하게 된다. 이게 된다는 것이죠. 곧바로가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당 기간, 즉 지상권 소멸 청구했다는 사실을 여기에 있는 제3자인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 이게 필요하다 그죠? 그래야 지상권이 소멸한다. 자, 이것을 288조에서 명문을 뒀고 이것은 저당권자가 채권을 지상권자로부터 채권을 해소할 수 있는 상당한 시간을 준다는 것이죠. 그 기간이 지나야 지상권의 소멸 효과가 발생한다. 자, 이렇게 288조 요 조문 조심해서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 263페이지 가면 지상권의 소멸이 있어요. 그죠? 지상권 소멸은 뭐 특별한 것이 없죠. 제일 중요한 것은 뭘까요? 지상권 소멸 청구권 행사요. 치료 2년분 이상 연체했을 때 지상권 설정자가 지상권을 소멸 청구할 수 있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말이고 그것을 꼭 정리해 두셔야 되고 물론 지상권이 소멸됐을 때 지상권자는 당의 토지 위에 있는 자기 지상물을 전부 수거할 권리자 의무를 부담하죠. 그것을 통해서 원상 회복해주고 그 다음에 해석상 지상권자는 그 당의 토지를 가치를 증가시켜놨다고 하면 자기가 투입한 비용에 통해서 그렇다면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지상권자한테 인정할 수 없습니다.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해석상 가능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특수지상권으로서 구분지상권과 또 분묘기지권 그리고 법정지상권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